안녕하세요. 지인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빨리 라디오 사연에 제보를 해보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아이였어요. 사실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답니다. 엄마는 초혼이었고 아빠는 재혼이었지요. 그래서 저에게 배다른 오빠가 있었어요. 아주 어릴 때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는 배다른 오빠를 아가 때부터 키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아빠는 저에게 항상 그러셨어요. 유진아, 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전처가 바람나고 네 오빠를 버리고 집을 나갔을 때 네 엄마가 나와 우리 아들을 걷어주었어. 엄마는 한 번 결혼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이를 거두어 준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낳지 않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나 봐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능력도 좋고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였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빠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처의 바람과 거짓말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아빠는 오빠를 볼 때마다 네 엄마가 생각난다면서 학대 아닌 학대를 엄청 했어요. 그 어린 나이인 저도 오빠가 아빠에게 맞고 욕먹는 모습을 보면서 파르르 떨릴 정도였으니까요. 네놈 자식이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이따구로 공부해서 대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죽어. 이상하게 오빠한테만 엄격한 아빠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볼 때마다 여보, 왜 그렇게 애 기를 죽이고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아무리 공부하고 싶은 애라도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네? 아들놈은 원래 이렇게 확 휘어잡아야지 삐뚤어지지 않는 거야. 막무가내인 아빠였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원래 타고난 머리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냥 공부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체육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반에서 인기가 엄청 좋았거든요. 한마디로 공부 잘하는데 노는 것도 잘하는 일진이었던 거죠. 아빠한테 맞고 욕을 먹을 때마다 오빠는 더 삐뚤어져 갔습니다. 애들을 괴롭힌다거나 싸움을 하고 와서 눈이랑 몸에 멍들고 오는 게 일상이었죠. 엄마는 마석아, 이러면 안 돼. 이럴수록 마석이 네 인생만 손해 아니겠니?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해서 뭐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빠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맨날 절 때리기만 하는데요. 엄마는 오빠를 사랑으로 품었어요. 한 번도 오빠에게 화를 낸 적도 없었고 무조건 오빠의 이야기를 착하게 들어주고 수용하려는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등교하기 전에 사랑이 담긴 편지를 써서 가방 안에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었고 밥을 잘 안 먹는 오빠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는 엄마였습니다. 어쩔 때는 질투가 날 지경이었어요. 엄마는 왜 친아들도 아닌데 오빠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에이, 유진아, 그런 말 하면 못 써. 마음으로 낳은 아들도 친아들 못지않게 소중한 거야. 그리고 유진이, 너는 아빠한테 사랑받으면서 살아왔지만 네 오빤 그러지 못했잖니. 그래서 엄마가 더 신경 쓰고 챙겨주는 거야. 우리 유진이가 속상하겠지만 오빠를 잘 이해해주자. 응? 저를 달래주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빠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빠랑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빠에게 저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잖아요. 새엄마의 친딸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오빠는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오빠가 입시 문제로 아빠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곧잘 했던 오빠는 서울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아빠를 너무나도 싫어하고 증오했던 오빠는 저 미국으로 유학 갈 겁니다. 유학 비용 대주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 거예요. 니놈 새끼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이제는 머리 다 컸다고 이 애비를 배신하는 게냐? 한국에서 살 거면 서울대를 나와야지. 네 인생이 활짝 피는 거야. 한국에서 안 살 거라고요. 그날 오빠와 아빠는 정말 피를 토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싸웠고 집에 뒤늦게 들어온 엄마가 겨우 상황을 진정시켰어요. 결국 오빠는 아빠 몰래 미국 명문대에 입학 지원서를 냈습니다. 서울대, 고려대에 합격한 오빠였지만 결국 미국행 티켓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빠랑 아빠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된 거였죠. 엄마, 나는 엄마한테 미운 거 하나도 없어요. 되려 날 이렇게 친아들도 아닌데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한텐 고마울 뿐이죠. 그런데 아빠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요. 나 미국 가서 잘 살 거니까 엄마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더 이상 가족이랑은 연락하기 싫어요. 내가 엄마랑 연락하고 살면 아빠가 또 난리칠 게 뻔하니까. 오빠는 정말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리스턴 대학교라고 명문대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화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빠랑 제 나이가 띠동갑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뭐 그저 집이 넓어졌다며 그저 순수하게 좋아할 뿐이었죠. 저는 그 뒤로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오빠랑은 다르게 저는 공부 머리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네가 아빠를 닮았어야 공부를 잘했을 텐데 엄마가 가방끈이 짧아서 우리 딸이 그걸 닮은 것 같아서 자꾸 미안하네.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는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시골에서 살았었고 맏딸이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을 하러 다녔었대요. 그래서 항상 학업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신 분이었죠. 에이, 됐어. 내가 공부 못하는 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는 엄청 현명하고 지혜롭잖아. 그게 최고인 거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올리면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정말로 죽어라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서울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명문대에 대한 미련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간 것 자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대학에 간 저는 미팅도 많이 하고 남자친구도 만들었죠. 그러다가 취업 시즌이 오게 되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년간 암흑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취업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지옥처럼 어렵더라고요. 남들은 다 취업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죽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취준생인 저와 달리 명문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멘토 멘티 관계로 만난 저희는 사랑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저는 취업준비생이었고 그 사람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기업에 합격한 사람이라서 도깨비 감투처럼 그분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것 같아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교제를 하게 되었고, 저희 서로는 아주 불타오르듯이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 남친을 본 친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진아, 남자친구 얼굴 잘생기긴 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좀 관상이 쎄하다. 다들 잘생기고 능력은 좋은데 분위기나 풍기는 느낌이 너무 쎄하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에? 어떤 부분이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의문을 품었어요. 친구들은 뭐라고 설명하긴 애매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실체를요. 대부분 잘 아시잖아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이면 정말로 답이 없다는 것을요.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잘나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저는 되게 건강한 사람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 생리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2달 동안 생리를 안 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세상에 2줄이 나온 거였습니다.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오빠 나 어떡해? 아이 가졌어. 털어놓았죠. 놀란 남자친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니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자. 청혼을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부모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저희는 얼떨결에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댁 쪽에서는 저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취준생에 대학도 그저 그런 대학에 근본 없어 보였나 봐요. 그나마 저를 받아주신 이유는 우리 아빠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상견례에서 시모가 엄마에게 어떤 전공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졸자인지 아닌지 돌려서 물어보았거든요. 그걸 눈치챈 아빠가 우리 나이에 그게 중요한가요? 사시 출신 변호사 사업가의 아내면 그걸로 능력은 끝난 거죠. 정리를 해주었거든요. 하여튼 간에 묘하게 저와 우리 엄마를 깔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긴 했었습니다. 찝찝하긴 했지만 아이가 이미 생긴 상황이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에 제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신고까지 한 상황이라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없었고 결국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간에 제가 결혼을 원해서 한 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등 떠밀리듯이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그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을 상상도 못했죠. 결혼 생활 1년 차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 기업을 운영하던 아빠는 몸에 과로가 오게 된 거였고 그게 탈이 나서 결국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 상황이 좋진 않아요. 골든타임을 넘긴 후에 병원에 왔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하면 기도삽관술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환자분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결국 아빠는 쓰러진 지 2주 뒤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엄마는 크나큰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크게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맨날 엄마를 만나러 가면 눈이 팅팅 부어서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울었어? 울지 말라니까.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정말로 네 아빠 하늘나라 가서 잘 살고 있겠지? 왜 이렇게 보고 싶은지 정말.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편하게 여행 다니면서 쉴 날만 남았는데. 에휴.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된 저는 병원에 가보았습니다. 정신과예요. 몇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엄마는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의사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배우자를 갑자기 상실했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보죠. 이 조언을 듣고 엄마가 선택한 게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거였어요. 원래 엄마는 시장에서 국밥을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가정주부가 된 거였고요. 워낙에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던 엄마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 시장에 가게를 내게 된 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응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남편은 엄마의 가게 오픈 소식을 듣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왜 많고 많은 장사 중에 하필 시장에서 국밥을 한대? 아휴, 어디 가서 장모님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난 이제 뭐라고 말해. 민망해서 말도 못하고. 아휴, 머리 아파 진짜. 미치겠네. 아니, 당신은 우리 엄마 직업이 창피해?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엄마가 예전에 시장에서 행복하게 일했던 때가 그리워서 다시 일한다고 하잖아. 마음이 토라진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연애 때랑은 다르게 함께 살아보니까 그 누구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주말에는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금세 시장 사람들과 친해진 엄마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시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일하고 나서 많이 웃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진짜 다시 일 시작한 거 너무 잘한 일이야. 사람들 속에서 복작복작하게 일하면서 수다 떠는 게 큰 행복이야, 정말로. 엄마는 그 누구보다 시장에서 일하는 것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서 힐링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자기야, 엄마 가게 한 번도 안 가봤지? 이번에 같이 가서 일 도와드리고 밥도 먹고 오자. 아, 귀찮은데. 나 시장 같은 데 잘 안 간단 말이야. 알겠어. 짜증을 팍팍 내면서 남편은 저를 따라왔습니다. 시장 골목골목을 돌아서 엄마의 국밥집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저는 바로 앞치마를 입고 엄마를 도와드렸죠. 남편은 쭈뼛쭈뼛 서 있더니 무안했던지 본인도 수저통을 날라주면서 엄마를 도와주었습니다. 한바탕 손님들과의 전쟁이 끝나고 한숨을 돌린 뒤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은 뒤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내가 우리 사위 온다고 해서 수육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어. 많이 먹어. 엄마는 아끼던 인삼주를 꺼내서 사위에게 따라주었어요. 저희 남편이 술이 약한데 또 마시는 거는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먹었습니다. 얼굴이 벌게지면서 술이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술을 마시면 말을 막 한다는 거였어요. 저희 셋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엄마의 시장 친구들이 가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자기야, 오늘 장사 끝났어? 우리 밥 한 끼만 먹고 가도 되나? 오늘 우리 사위가 온다고 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국밥 간단하게 한 그릇 내올게. 엄마는 잠시 친구들의 테이블에 가서 수다를 떨었어요. 우리 엄마 웃음소리가 되게 호탕하거든요. 한번 웃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웃게 만드는 그런 웃음 바이러스인 사람이었어요. 깔깔거리면서 엄마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남편이 장모님, 왜 그렇게 깔깔깔거리면서 웃으세요? 천박하게. 순간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엄마의 친구들은 아니, 장모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가 보고만 있기가 좀 그래서 한마디 거드는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지.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민망해서 아니, 오늘 우리 사위가 농담이 좀 심하네. 많이 취했나? 내가 술 못하는 사람한테 술을 너무 많이 먹였어. 내 잘못이지 뭐. 상황을 좋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웃으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아니 장모님, 왜 하필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난 제가 나와.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나와. 가게 밖으로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엄마 미안. 이 사람이 오늘 너무 취한 것 같아서 집에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내가 제대로 한마디 할게. 완전 남편 때문에 엄마에게 개망신을 준 것 같았어요.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던 중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당신 미쳤어? 내가 당신 엄마, 시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우리 엄마 웃음소리가 천박하다고? 이게 할 말이야? 적당히 해야지 진짜. 고래고래 신경질을 내니까 남편도 지지 않고 저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연대 박사까지 나와서 주말에 국밥집 일을 도와줘야 해?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어. 어릴 때부터 강남바닥에서 학원 다니면서 곱게 컸는데 우리 엄마가 주말마다 내가 장모 국밥집 가서 알바한다는 걸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기는커녕 되려 더 뻔뻔하게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혀를 내둘렀네요. 너무 화가 난 저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간 거의 냉전 상태로 지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속상해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기에 마음이 더더욱 아팠습니다. 일을 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시간에 웬일이야? 따님 되시냐요?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한 아주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글쎄,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우리가 신고했거든. 빨리 여기 영산병원으로 와봐.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네? 몇 번을 되물어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저는 반차를 내고 빠르게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뇌출혈이었어요. 다행히 일을 하시다가 증상이 발현된 거였고 그걸 본 손님들과 사람들이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응급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님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더 일사천리로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저는 펑펑 울면서 엄마가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불안했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오빠에게도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한국에 오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뭐라고? 그게 진짜야? 일단 내가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네가 엄마 잘 돌봐주고 있어. 곧 갈 거니까.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웃긴 게 사위란 놈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데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애니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니팡은 핸드폰 게임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장모가 아픈데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실실 쪼개고 싶어? 아, 또 왜 시비야. 중간에 회사 반차 내고 나왔으면 된 거지. 그럼 여기 소파에서 펑펑 울면서 앉아 있어야 해? 말이 안 통하는 남자였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심한 뇌출혈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랑 이것저것 상황이 겹쳐져서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였죠. 피를 묽게 하는 약이랑 통원으로 언어 치료를 받기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저에게 마식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네. 한국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스카우트제이가 왔나봐. 배다른 오빠는 엄마가 아픈 소식을 들어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오려던 차에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승낙을 한 거였어요. 저희 남편은 오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식 날도 오빠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오랜만에 오빠를 만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하고 엄마가 슬퍼했는지 그 모든 것을요. 오빠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엄마에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 아무리 미국이라도 결국에 고향은 못 이기더라고. 너무 그리웠어. 이 모든 게. 아버지가 싫어서 무작정 미국으로 갔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이 펼쳐질 줄은 몰랐네. 그 경쟁이 강한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살아남겠다고 혼자서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 오빠였습니다. 남편은 오빠를 보자마자 아랫사람 보듯이 대하더라고요. 뭐 배다른 오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였죠. 유진아, 저놈 원래 저렇게 싸가지가 없냐? 내가 쟤보다 나이가 적어도 10살은 더 많고 능력도 좋을 텐데. 모르겠어. 나도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우리 엄마한테 한 짓도 그렇고 정말 이혼 생각이 간절하다니까. 왜 내 친구들이 관상이 안 좋으니까 결혼 말고 그냥 연애용으로 만나라고 한지 알 것 같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빠가 발령받은 회사가 저희 남편이 근무하는 곳이었어요. 같은 부서에 차장으로 들어간 오빠는 저희 남편보다 직급이 더 높은 거였죠. 오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여전히 저희 오빠를 아랫사람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기를 죽여놨대요. 남편이 엄마에게 저지른 무례한 짓을 거울 치료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여줬답니다. 원래 회사에서 그렇게 천박하게 웃나? 웃음소리가 아주 옆 파티션에까지 다 들릴 정도야. 그날 남편이 저희 오빠에게 한 소리 듣고 온 뒤 집에서 얼굴을 붉게 붉히면서 난리를 쳤어요. 아니, 나한테 뭔 미운 감정 있대? 왜 그렇게 회사에서 망신을 주는 건데? 그래, 프리스턴 대학교 나오고 MBA까지 했으면 인재는 많네.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말 좀 해봐. 미치겠어. 내가 체면이 살질 않는다고. 몰라, 난. 알아서 해. 둘이서 해결해봐. 난 몰라. 모르는 척 발뺌을 했습니다. 오빠는 저희 남편을 더 갈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의 없이 엄마에게 막말한 사이놈을
이때 아니면 기강을 못 잡을 것 같아서 같은 회사에서 만난 김에 기를 팍 죽여놓은 거였죠. 남편은 오빠가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얼굴이 완전히 죽상이 되었어요.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오느라 정신을 못 차렸고, 그럴수록 남편에 대한 정은 팍팍 떨어져 갔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닐 거야? 진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왜 술 마시는데? 당신 오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진짜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저희 둘의 앙금은 더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아, 오후에 시간 되면 잠깐 만나자. 오빠를 만난 저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쉰 오빠는 저에게 서류 뭉탱이를 하나 건네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이혼해라. 그 서류는 남편이 회사에서 여자랑 바람 피우는 증거들이 들어있는 자료였어요. 이게 뭐냐고 오빠에게 되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몰래 회사에서 오피스 와이프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그 여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회사에 찾아와서 회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머리채 잡고 제 남편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유도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경찰서에 신고하고 회사 내부 물건들 다 망가지고 거의 난장판이었답니다. 그걸 알게 된 오빠가 저희 남편 뒷조사를 하게 되었고, 직원들 조사 결과 바람 피웠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저에게 말해준 거였죠. 그딴 놈이랑은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 만나. 내가 괜찮은 놈 소개시켜줄게. 아무리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야, 유진아. 저는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 거였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증거 자료를 주고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은 어렵지 않게 흘러갔어요. 상간녀 소송에서 이겨서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재산 분할이랑 나머지 것들도 전부 저에게 유리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약 1년간의 소송 끝에 저는 그 남자와 완전히 남남이 되었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오빠가 남편을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불륜 사건까지 터지니까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한 거였죠. 지나갈 때마다 사원들이 수군덕거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해줬으니까요.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다네요. 그 중견기업 직원들도 아니, 스펙도 이렇게 좋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왜 우리 회사로 이직한 거야? 말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계는 좁잖아요. 결국 다 소문이 난 거죠. 전 회사에서 불륜질 하다가 쫓겨났다는 것을요. 이직한 회사에서도 거의 왕따처럼 살고 지금은 거의 알코올 중독 걸리기 직전인 것처럼 막장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쌤통인지 몰랐어요. 기분이 좋더군요. 우리 엄마 무시하고 사람 끔 나누더니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요.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는 아빠가 너만 좋아하고 날 싫어해서 네가 괜히 싫었는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가족뿐이더라. 오빠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너 지켜줄게. 남자 아무나 만나지 마.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한 오빠는 가족이 최고란 것을 뒤늦게 깨닫고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한국에 정착하러 온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 내가 살아보니까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더라고. 정말 고맙고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여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행동할 거니까 지켜봐줘. 엄마의 손을 꼭 잡은 거였습니다. 오빠가 그 경쟁이 심한 미국 땅에서 동양인으로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을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 덕에, 오빠 덕에 저는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엄마도 행복해졌네요.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오빠는 엄마의 시장 국밥집에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밥도 먹고 일도 도와주고 엄마의 삶을 존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네요. 이게 정말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급 나누고 급이 떨어지면 무시하고 결국 이런 행동들은 돌고 돌아 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이번에 깨닫게 되었네요. 앞으로 남은 삶이 많으니 지금부터라도 후회하는 삶보다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추우니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